6월 7일이 아주 운명의 날이죠, 교수님. 누구한테 운명의 날일까요? 드디어 이화영에 대한 재판 1심 결과가 나오는 날이 6월 7일입니다. 네, 이거는 운명의 날이라기보다도 솔직히 제가 딴지 걸어서 그런데 네. 이재명 선고 날이 운명의 날이고 이거는 운명의 전초전쯤 되지 않을까? 운명의 전초전.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으로 가는 이제 단계니까 바로 그렇죠. 직전 단계니까. 운명의 빵빠레 같은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좀 댓글을 좀 와, 저는 감동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슈트에 댓글 여기 있는데 왜? 아니 저 눈이 잘 안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주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씨에 대한 재판이 드디어 이제 7일 날 네.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일단 유죄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도 당연히 뭐 유죄 예상하시죠? 그러니까 징역 15년을 구형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 이러면은 한 최소한 반 정도 나와요. 그렇죠. 8년 정도 징역형은 나오고요. 전 개인적으로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화영이 그동안 재판에서 보인 태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4월 9일인가 그러니까 4월 며칠인가 몰라도 마지막 그 변론 기일 있죠. 최후의 변론 있잖아. 네네. 그거를 연기를 해. 보통 최후의 마지막 재판 때 그거를 갖다 이제 준비해 오거든요. 근데 준비 못 했다고 이걸 연기를 했어. 그리고 다시 이제 그걸 그날 또 변론을 들었는데 그 변론에서 증언한 게 뭐냐면 검찰이 연어 사주고 조작했다. 그걸 그때 한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좀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그 동안에도 계속 뭐 진술 회유한다고 뭐 얘네 불성실한 태도를 일관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이 그러니까 재판부로 뭘 보냐면 이 반성하는 태도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반성 안 하는 놈을 내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조국처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는데 반성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10년형도 바라봐. 10년 정도 나서 15년 구형에서 네. 10년형까지 나올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제 뭐 중형이 나오면 네. 그동안 검찰이 이제 기소했던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이제 사실이다. 그렇죠. 라는 게 입증되는 거죠. 그동안 뭐 증거 조작 이런 거가 이제 보이면 판사들도 알아서 판단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10년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그래서 이화영 씨에 대해서는 표면적으로는 외국 환거래법 위반, 그러니까 네. 이제 뭐 대북송. 800만 달러 정도를 갖다가 그렇죠. 대북 송금을 했다라는 거지만 실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외국 환거래법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제3자 뇌물죄가 이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승인하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시켰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시켜가지고 이화영이 쌍방울한테 대납 요구를 하고, 그리고 또 쌍방울은 나중에 그 대가로 경기도랑 어떤 북한과 관련된 사업을 또 추진하고, 네. 그리고 그 대가로 궁극적으로 이재명은 내가 이렇게 대북 관계에서 네. 어떤 혁신적인 공을 세운 사람이다. 네. 내가 차기 대선 주자가 돼야 된다라는 식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졌다라고 하는 게 검찰이 지금 보는 제3자 뇌물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이재명 측이랑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아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랑 상관이 없고 이화영 혼자 했다. 뭐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가 이화영도 상관없고 김성태 혼자 한 것이다. 네. 김성태가 자기 그 나노스라고 하는 회사 네. 그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북한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다라고 하는데 네. 그죠?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랑 이화영의 연결고리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 같은 거는 네. 그 이제 그 뭐 뉴스타파에서만 주장을 했고 네네. 그게 어디서 다른 데서 받아쓰기조차 하지 않은 그런 헛된 주장이기 때문에 네. 뭐 그거는 언급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화영과 이재명이 과연 연결고리가 있느냐? 네. 이게 저기 말했지만 정진상, 김용은 그냥 비서격인데 네네. 이화영쯤 되면은 그래도 좀 국회의원도 했던 정치인이고 그리고 평화 부지사라는 타이틀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재명 경기지사, 이화영 부지사. 근데 부지사가 이딴 짓을 그러니까 경기지사를 위해서 이런 짓을 했는데 경기지사가 나는 관계없다. 나는 모른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 뭐 많은 걸 해줄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 뭐 법을 어겨서까지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법을 어겨서 했다. 이건 쉽지 않아. 왜냐하면 뭐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제 아내를 위해서 법을 어겼어. 그럼 이제 나중에 저 혼자 감옥 가겠지? 그럼 아내가 그 고마워하겠습니까? 그거 안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정상적인 사람이랑 그렇단 말이죠. 법을 어겨서까지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 사람은 없다고요. 정상적으로.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이랑 이건 그러니까 공모를 했어야 되고 그리고 그만큼 이재명이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그 대선 경쟁자인 박원순 같은 애가 네. 북한에 가는데 자기는 못 갔잖아. 그러니까 최문순이도 네, 가는데. 극도의 초조감이 있었을 것이고 이제 대선을 뭐 위해서는 이낙연한테 뭐 이겨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상황했을 때 이건 이재명은 급해서 북한 만나는 길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렇죠. 네.
바로 그래서 저는 이재명은 100% 알았고 사인까지 했는데 이걸 갖다 이제 뭐 이번에 그 박균택이라는 그 당시 변호사가 네. 이렇게 말했잖아요. 뭐 운전면허증에 도장 찍는 거랑 똑같은 거다. 그거랑 똑같은 말을 이렇게 바보 같은 말을 했는데 걔가 국회의원이 되고 이번에 그 검찰 수사를 대북 송금 수사를 이제 들여다보겠다고 특검을 발의했던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민주당이 지금 뭐 대장동 이런 다른 사건들에도 뭐 이제 이제 갈갈에 뛰고 있지만 이재명에게 제일 불리한 거는 이 대북 송금이에요. 아, 제일 불리한 건 네. 대북 송금. 그 작년에 이화영의 그 진술 번복 있을 때 그 난리, 그러니까 최고위원까지 나서서 그 난리를 치고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수원지검 들어놓고 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 대북 송금이라는 게 그만큼 예민하기 그렇죠.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대북 송금 사건이 드러난 거는 이화영이 쌍방울 버카를 마음대로 사용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알게 된 거고요. 그래서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쁜 짓 범법을 했어. 근데 그 사람이 딱 그것만 범법하지 않아. 그러니까 보통 그놈들은 딴 나쁜 짓을 해.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왜 바르게 살아야 되냐면 바르게 살면은 검찰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송 대표 같은 경우 검사를 만난다. 쫄아? 도망가? 안 아니죠. 도망가지. 같이 그리고 밥 먹죠. 뭐 이렇게 말하지. How old are you? 뭐 이렇게 말하잖아. 근데 이재명은 이래요. 왜 봤어? 왜 왔어라고 말해. 저기 잡아갈까봐. 그러니까 뭐 뭔가 알고 있나 이걸 보는 거야. 이러니까 바르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바르게 살아야 된다. 검사 앞에서 떳떳하게 딱 한 잔을 기울이. 난 검사랑 고기도 구워 먹었어요. 아, 진짜요? 당연하지. 김웅 검사라고. 아니 왜? 아니 사실 그거 김용 검사 말고도 난 검사랑 고기 먹은 적 있어요. 그리고 나 한 번도 손을 떤 적이 없어. 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먼지가 안 나. 네, 알겠습니다. 뭐 아내한테 비자금 승인 거? 이게 범법입니까? 이거는 나중에 아내한테 모아서 서프라이즈 해주려 그러는 거지. 그때 저기 책 안에다가 그 저기 숨겨놓으셨다고 했던 거는 네. 사모님께서 아직 못 들으셨나요? 그거 아직 못 본 것 같은데. 아직 못 보셨나요? 그리고 네. 다 앞에서 이렇게 비자금 액수가 많지가 않아. 10만 원이 안 된다는 소리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그래서 내일 이제 6월 7일 날 이화영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는데 참고로 검찰이 구속영장에 이렇게 적시를 해놨었죠. 네. 이화영이 김성태랑 이재명 두 사람의 전화를 연결시켜 주면서 이재명이 김성태한테 김 회장님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하다라고도 네. 얘기했다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즉 이화영의 얘기를 이재명이 모를 리가 없는 거죠. 당연하죠. 그리고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갖고 재판을 60 여기 보니까 60여 차례 했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많이 했죠. 이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지금 검찰만 이거를 검찰과 김성태만 이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안부수라고 안부수. 안부수가 이재명 선거운동했던 애들이거든요. 그 밑에 그러니까 아태 무슨 조직이 아태협. 아태협 그 사람도 다 인정을 하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 모든 정황이 다 이재명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는 모를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 요 얘기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